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1월 13일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자동 매수 설정이 되어 있는 종목이 거의 25개 이상 매수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한 종목도 매수가 안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번 달 계좌의 상태부터 한번 보고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상태를 정리해 놓은 엑셀 차트죠.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지금 이게 1월 달 들어서 저의 그 수익 차트가 현재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그래도 목표치보다는 아직까지 위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지 않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번 달 수익이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상승한 그 주도 테마가 최근에 이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애플카 관련주, 그리고 몇몇 코로나 치료제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제나 그제 최근 들어서는 쿠팡 관련주가 이제 새롭게 또 올라오고 있죠. 제가 관심 종목에 이 올려놓은 이 종목들이 현재 1월 들어서 12월 말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현재 1월 중순이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원하는 만큼의 조정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만큼의 조정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되는 종목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수익이 없는 게 맞겠죠. 그런데요, 지금 이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몇몇 종목의 차트들은요, 차트를 보면 약간 심장이 두근거리게 만드는 차트도 있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언급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매매가 되고 나면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들은 최근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몇몇 분들만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 매일같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때가 되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돈이 없어서 종목을 못 사지 종목이 없어서 못 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 느낌상 그 시기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유주는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등락률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크게 이슈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충분한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그냥 횡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도 보면 한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상승 이후에 지금 하락을 한 상태인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서 많이 감소를 했죠. 그렇지만 이 종목들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요, 뭔가 이슈될 만한 부분이 나오면 바로 한 번 정도는 튀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물론 이 종목이 현재 상태에서 지수가 하락한다거나 계속해서 어떤 이슈가 없다면 하락을 하거나 또는 그냥 지지부진하게 횡보만 할 수도 있겠죠. 현재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미래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SV인베스트먼트도 현재 그냥 이 정도 위치에서 아마 좀 횡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관심 종목 1번에 있는 종목을 보면 최근에 강하게 상승을 한 이후에 이렇게 약간씩 조정을 받는 종목도 있고 이렇게요, 성호에이텍처럼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올리는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테마주의 흐름, 우상향 추세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만큼 이런 종목들은 눌림이 이렇게 나온다면요, 반등이 나올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이 있고요. 상승 추세가 좋아 보이네요. 신성 델타테크,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 조정을 받다가 조금 더 내려오면 저의 그 매수 포인트에 들어오게 되는데 종목들이 약간 망설이면서 내려오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테마의 섹터가 종목들이 좀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3기 같은 종목은 사실 내려오면 굉장히 좋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좋은 종목은 안 내려오는 게 사실 정상적이거든요. 온다면 기회지만 그렇게 좋은 종목들은 사실 매수 기회를 그렇게 쉽게 주진 않습니다. 삼성제약도 상승 추세가 좋았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하락할 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된 하락을 하고 있고 분봉으로 보면 아직까지 이 구간은 단기과열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의 이런 그 움직임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도 계속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구간까지 한 번에 오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중간 어디에선가 돌리는 흐름이 한 번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그만큼 이 종목의 힘이 좀 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LG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원래 급등주가 아니잖아요. 이 LG전자라는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눌릴 때도 이렇게 작은 음봉들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수급은 당연히 계속해서 양매도입니다. 좀 깊은 조정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깊은 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인포뱅크도 좀 내려왔으면 좋았는데 지금 올라가는 추세로 돌렸고요. 원래 이 애플카 관련주 중에서 LG전자 다음으로 이 작은 종목 중에서는 약간 대장 역할을 했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현재 시간 외에 크게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 임상 결과에 대한 발표가 좀 나온 것 같은데 그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뉴스를 한번 보면요. 코로나 항체 치료제 중증 환자 발생률 54% 감소 이렇게 나왔죠. 코로나19 환자 327명을 대상으로 임상 이상 데이터를 공개를 했는데 코로나 환자의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사라지는 기간을 유의하게 단축하는 효과를 냈다. 효과가 있다는 거죠.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고 코로나 증상이 사라지는 회복 기간이 투여군에서 5.4일, 위약군에서는 8.8일, 3일 이상 단축이 되었다고 나왔는데요. 지금 시간외에서 하락을 한 걸 보면 이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게 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임상 결과에 대한 결과치가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보다 좀 다소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러한 그 결과 발표가 있을 때에는 결과 발표까지 종목을 들고 가는 것은 좀 위험하고요. 이미 결과 발표가 나기 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결과가 혹시라도 안 좋으면 종목은 하락을 하는 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만큼 결과 발표까지 가져가는 것은 리스크가 좀 큰 매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지홀딩스 이런 종목은 현재 이쪽 바닥 구간까지 좀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종목의 움직임이 너무 음봉에서 큰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다른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녹십자 랩셀도 현재 계속 위에서 놀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이 아직까지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지수도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오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워낙 좋았거든요. 약 이게 6천억 이상씩 나왔었는데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좀 깊게 하락을 하면 한번 매수해 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차라도 계속 이 구간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재료가 괜찮기 때문에 좀 밀리더라도 한 번 정도 그 추세를 돌리는 흐름 있죠. 최근에 명신산업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하락하다가 추세를 돌리고 포인트 모바일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큰 반등까지 노리진 않지만 한 번 정도는 돌리는 흐름이 나와주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점은
어디까지 갈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면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상승한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방이 오늘 삼상을 갔고요. 그만큼 이 쿠팡의 재료가 현재 시장에서 강한 종목으로, 강한 테마로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쇼박스가 또 새롭게 올라왔죠. 그리고 카페24는요, 그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이 종목을 지수가 하락이 나올 때 이 낮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려고 계속 관찰을 했었는데, 이 종목도 주지 않고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인터파크가요. 인터파크를 보면 차트가 이 종목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 장기적인 박스권을 뚫어내고 거래대금이 상당히 크게 나오면서 신고가를 갔습니다. 차트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추가를 했고요. 필룩스, 한국파마 이 두 종목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필룩스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거래대금이 상당히 컸었는데 반등 없이 계속 흘렀었죠. 이렇게 흐른 종목은 결국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튀어주는 흐름이 나오는 게 거의 정상적이거든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큰 종목에 한해서요. 그 흐름이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SGNG가 단기과열 중에 또 상한가를 갔고요. 요새 유행하는 트렌드죠. 단기과열 상한가. 그리고 수산 INT가 점상을 가고 T상한가를 간 이후에 어제 오늘 또 계속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가 생각보다 지금 대선 테마주로 강하게 지금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동신건설과 프리엠스가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다른 종목들로 종목의 순환매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종목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상승한 종목들도 향후 흐름을 지켜보면서 매매를 할지 판단을 해서 관심 종목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주식으로 사고 파는 매매 행위 그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매매를 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매매 중독 현상도 나타날 때가 있는데요. 주식을 하는 목적인 돈을 벌려면 본인이 매수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충분히 검증이 된 그런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매매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면 어차피 올 종목은 다 오니까 수익이 안 나는 분들도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갈고 닦은 자신 있는 자리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